반갑네. 우리 이제 지수 방정식을 할 거야. 지수 방정식 할 거고. 우리 지수함수 지난번에 한 거보다 오늘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수학상에서 그래블리에 대해서 학습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래블이랑 좀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 개관을 할게요. 오늘 할 부분은 뭐냐면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이에요. 그런데 지수 방정식에서 나오는 형태들을 한번 볼게. 일단은 1번 이론인데, 지수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냥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지수 방정식은 항이 2개가 있는 거랑 항이 3개가 있는 거로 나눌 수 있어. 왜요? 항이 2개가 있는 경우에 첫 번째, 밑이 서로 같아질 수 있다면, 이 얘기죠. 어떤 지수 방정식을 풀었더니 a의 fx 제곱이 a의 gx 제곱에 꼴이 되었다면, 어이구, 나이스 타이밍. 얘랑 같은 꼴이 될 수 있는 x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밑은 다른데 지수가 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a의 fx 제곱이 이꼴 b의 fx 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얘는 항이 2개인 거잖아. 항이 하나, 2개. 항이 2개인 거잖아. 항이 3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3개 이상. 그러니까 뭐 a의 x제곱이 있는, 이런 놈들이 있는 항이 3개 이상인 경우, 보통 3개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3가지 꼴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얘를 만족하는 x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얘랑 같다는 얘기 결국 뭔 얘기겠어요? fx랑 gx가 같으면 둘은 같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fx가 이꼴 gx랑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래요. 그러니까 한 90% 문제는 이렇게만 놓고 풀면 된다고. 그런데 함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대부분의 문제는 애초에 지수가 성립할 조건들, 그러니까 밑은 0보다 크고 밑은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달아놓고 시작한다고. 우린 보통 문제를 풀 때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읽지만, 대부분은 그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밑에 조건이 없다면,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고 a가 1은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다면, 다시 봐봐. 1번 이론을 봤을 때 1번 이론에 보면 이미 지금 요 첫 번째 이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이론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닐 때라고 써놨잖아. a가 0보다는 크고 a가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러면 무조건 얘만 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면, 이 조건이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fx랑 gx가 다르다 하더라도 a가 얼마면 둘은 같아질 수 있겠니? 1이면 1의 5제곱이랑 1의 10제곱은 다 1이잖아. 또 a가 얼마면? 0이면 0의 세제곱은 0이잖아요. 그치? 또 a가 얼마면? 마이너스 1이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의 제곱과 마이너스 1의 4제곱도 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면 그때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랑 0일 때랑 1일 때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니라 이때를 확인해야 된다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1 4제곱 되면 둘은 다른 거지만, 둘 다 마이너스 1의 둘 다 홀수 제곱이거나 짝수 제곱이면 둘은 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풀 때 특히 수능에서는 상관없어요. 수능은 이렇게 그지 같은 문제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나온단 말이야. 왜? 누군가는 틀려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야 되고요. 조건이 없다면 믿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각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1번 이론에다가 추가적으로 요 빨간색도 적어주면 좋겠어요. 1번에 그 첫 번째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하는 거야. 두 번째, 지수가 같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A의 fx제곱이랑 B의 fx제곱이 같대요. 그러면 지수가 서로 같으면,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값들은 뭐가 되는 거야? A랑 B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는 A랑 B가 같으면 당연히 둘은 같은 거야.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A랑 B랑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 값은 같아질 수 있어. 어떨 때죠? fx가 0이면 되죠. fx가 0이면 5의 0제곱이랑 8의 0제곱은 둘 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fx가 0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세 번째, a의 x제곱이 포함되어 있는 항이 3개 이상인 경우, 항이 3개 이상인 그러한 다항식에 대한 지수 방정식은 사실 지수 함수할 때 지난번에 했습니다. 뭐를 했죠? 치환해서 풀었죠. 치환했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치환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였어? 범위죠. 항상 치환하면 값의 범위가 생기니까 얘를 주의하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여기서 질문을 꼭 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요 1번과 2번을 조금 더 짬뽕시킨 경우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겠냐. A의 fx제곱과 B의 gx제곱이 같아지는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른 그런 방정식 문제도 있지 않겠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단원이냐? 지수 단원이 아니라 로그 방정식이에요. 그냥 참고로 적어놓을게.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른 이런 꼴은 이것은 뭐야? 로그 방정식이야. 그럼 이게 왜 로그냐? 어떻게 푸느냐? 일단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풀어요. 양변의 로그를 씌워서 풀어.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로그 방정식 할 때 그때 배울 거니까 오늘은 얘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수 방정식의 큰 뼈대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밑에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은 해보는 게 좋아. 대부분은 조건 다 있어요. 대부분은 가끔 가다가 정말 그지 같은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자, 그게 1번에 대한 박스 내용이야. 1번 내용이야. 그러면서 나는 요 빨간색 부분을 사실은 1번 제일 아랫부분에 보충학습에 집어넣기는 했어요. 그죠? 그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 얘기였는데 함수를 통해서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을 거다. 함수를 통해서, 즉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만족하는 값을 구할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교점 개수는 반드시 개짜죠, 개짜. 교점의 개수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교점을 그래프로부터 구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교점을 어떻게 구한다 했어? 기억나니? 지수함수가 있었어. 그 다음에 직선이 있었어. 만나는 교점 어떻게 구한다야? 방법이 없다였죠? 그냥 숫자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냥 그게 보충학습 오른쪽 내용이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문제로 들어갈 텐데, 문제 그냥 겁나게 쉽습니다. 앞부분 굉장히 쉬워요. 2번 문제 볼게요. 좀 문제가 문제 같지도 않아요. 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라고 놓겠대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 지난번에 우리가 지수 처음 하면서 아마 초반에 되게 헷갈렸잖아. 그거였단 말이야. 하나는 N제곱근 A, N제곱근 A 이거랑 두 번째는 A의 N제곱근. 우리는 지수를 얘기하면서 이 두 개를 얘기했는데 N제곱근 A란 그냥 이거를 N제곱근 A라고 읽어준다. 물론 얘를 분수지수로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N제곱근 A인 거죠. 그렇죠? 그냥 이거의 이름은 N제곱근 A야. 하지만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뭐였어요? A의 N제곱근이란 X의 N제곱은 이꼴 A가 되는 X값들을 말한다. 이거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X에 대한 N차 방정식이다. 즉 얘를 만족하는 근은 몇 개다? N개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근은 N개라고요. 근데 그 N개는 뭐를 말하는 거야? 실근도 있고 N개에는 허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이거였다고. 그래서 지금 요 1번 문제는 뭐냐면 4의 세제곱근. 4의 세제곱근은 몇 개인데요? 3개인 거잖아요. 그쵸? A의 N제곱근은 X N제곱은 A가 되는 거니까 4의 세제곱근은 X 세제곱이 4가 되는 X값이야. 3개란 말이야. 그래서 그 뒤에 어떤 표현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실수인 놈을 A라고 놓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이 얘기야.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4의 세제곱근, X 세제곱은 4가 되는 이놈 중에서 실수값, 얘를 만족하는 실수가 누군데요? 4의 3분의 1제곱이죠. 즉 2의 3분의 2제곱이죠. 우린 그놈을 A라고 놓겠다 이 얘기라고. 정확히 말하면. 그치? 그런데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꾸 4의 세제곱근 할 때 처음부터 얘를 쓰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얘를 쓰는 애들이 있다고. 그거는 세제곱근사랑 4의 세제곱근을 헷갈린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이 식에서부터 요 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두 개는 구분해야 됩니다. 두 개는 구분해야 돼요. 다시 이 문제는 어쨌든 A가 이거래. 근데 문제가 뭐야? 2분의 1에 x 플러스 1제곱이 이꼴 A랑 같더라 2의 3분의 2제곱이랑 같더라 x를 구하시오가 문제고 얘가 어떤 꼴이다 이거잖아요. 밑이 같은 지수에 대해서 그 방정식을 풀란 얘기니까 그럼 밑을 둘 다 2로 고치면 뭔데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2의 3분의 2란 얘기고 그럼 당연히 둘이 같다는 얘기는 얘랑 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게 그냥 풀면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렇게 보면 3번 문제 나 3번 문제 괜히 집어넣었나 봐. 3번 문제 뭐야 이거? 그러니까 졸면서 풀 수 있는 거잖아. 지수의 밑은 소수가 되도록 고치는 게 좋다고. 그럼 3번 지수 밑을 소수로 고치면 뭐가 되는 거니? 3의 2x제곱이 이꼴 3의 27은 세제곱이니까 6x 마이너스 12랑 같은 거다. 그냥 2x가 6x 빼기 12가 되는 x 구하시오. 이 얘기죠. 왜 집어넣었지 이걸? 자 4번 2의 x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2x제곱 마이너스 9가 0이래요. 얘를 만족하는 실근을 구하라고 했을 때 전개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곱한 게 0이란 얘기는 뭐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란 얘기니까 얘가 0 되는 x가 얼마니? 3이네요.
또 얘가 0이 되는 x는 1이죠. 따라서 알파는 3, 베타는 1이구나. 문제가 참 네, 쉽죠? 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5번. 자, 우리 5번 있잖아. 5번. 그러니까 오늘 하는 문제 중에서 그나마 킬러 파트고요. 5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5번은 별표를 쳐주세요. 5번 중요합니다. 근데 5번 좀 헷갈릴 수 있어. 5번 별표를 칠게요. 자, 보자. 우리는 지수방정식에서 a의 x제곱이라는 항이 3개 이상이 있을 때는 치환해서 푼다고 했는데,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범위가 생긴다라고 했다고. 그러면 치환되는 문제들의 형태들을 한번 다 분석을 해보자고. 그게 5번 이론인데요. 자, 우리가 함수를 풀다 보니까 어떤 꼴이 나오냐면 f a의 x제곱의 꼴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a의 x제곱이 3개 이상 있는 그런 꼴들. 그럼 그런 꼴들은 당연히 누구를 치환할 거야?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라고. 거기까지 됐죠? 근데 항상 뭘 생각해야 돼? 치환하면 범위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t값 범위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문제 쓰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그러면 f a의 x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이 있는 이런 꼴들의 문제. 어떻게 보면 방정식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시험에서 어큐뮬레이트에서 했던 10번 문제가 사실 이런 꼴이잖아. 그쵸? 그럼 그거 어떻게 풀었죠? 역시 치환했잖아. 누구를? 그냥 얘를 치환해서 풀었다고. 10번 문제를. 하지만 이 문제 풀었을 때 정답은 맞췄지만 분명히 잘못 푼 학생을 있어. 내가 아까 봤어. 있다고. 뭘 해야 돼?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범위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해서 문제 풀었다면 항상 치환된 식에다가 t값 범위를 썼어야 됐다고. 뭐라고 쓰는 거니?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고요. 왜요? 뭐 때문에? 산술 기하 평균 때문에. 그렇죠? 서로 역수 관계잖아요. 서로 역수 관계니까 역수 관계에서의 범위는 산술 기하 평균이었다고. 그럼 산기에 의해서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고 풀었어야 됐어. 자, 우리 아까 10번 문제 푼 학생 중에서 t값 범위 안 하고 정답 맞춘 학생 있을 거예요. 그쵸? 스스로를 자책하시고 살짝 허벅지를 꼬집거나 아니면 머리를 살짝 때려주세요. 없나요?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 꼭 주의해야 돼. 제발. 제발 주의하세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얘가 있다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a의 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라고. 근데 이때는 t값 범위는 어찌 될까? 이때는 t의 범위는 그냥 실수 전체가 돼버려요. 그냥 실수 전체가 돼요. 왜 실수 전체가 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했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x가 0이면 얼마야? 0이죠. x가 1이면 2 빼기 2분의 1이니까 양수죠. x가 100이면 2의 100제곱에서 2의 100제곱분의 1을 빼니까 겁나게 큰 수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00이면 그럼 2의 마이너스 100제곱에서 빼기 2의 100제곱 빼니까 겁나게 작아진다고. x값들을 막 집어넣어주면 굉장히 큰 수랑 굉장히 큰 수 다 나온단 말이야. 이거 실수 전체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 두 개 헷갈리지 말자고. 이게 플러스가 되면 산기에 의해서 2 이상이지만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이놈을 치환했다면 걔는 실수 전체의 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보통 치환하는 문제는 이 세 가지 형태의 함수꼴로 주어집니다.
그게 거기 첫 번째 그 박스의 내용이야. 근데 여기 이론은 조금은 복잡해요. 우리는 지금 5번 박스의 1번을 얘기한 거야. 자, 5번 박스의 2번과 5번 박스의 3번에 대한 내용은 문제 풀면서 할게요. 문제 풀면서. 그래야지만 좀 와닿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볼 건데 6번 문제, 뭐 얘랑은 상관없어요. 6번.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 6번 뭘까요? 치환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3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y제곱은 6이고 2의 x 마이너스 2제곱 빼기 3의 y 마이너스 1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근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치환해주면 되죠. 그럼 누구를 치환할 거니? 공통인 거 2의 x제곱 그 다음에 3의 y제곱을 치환하면 되는데 보통 그냥 헷갈리지 않게끔 하려면 2의 x제곱을 대문자 x 3의 y제곱을 대문자 y라고 치환해버리면 주어진 이 식은 이렇게 바뀌네요. 3x 마이너스 2y가 6이다. 그 다음에 얘는 넘겨주면 4분의 1x 빼기 3분의 1 y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x랑 y를 구할 수 있겠죠. 함수 단원과 여기의 차이는 뭐냐면 함수에서 분명히 치환해서 풀었어. 근데 함수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밖에 안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치환한 다음에 최대값 구하면 그냥 끝이었어요. 근데 방정식은 근을 구하는 거죠. 근은 무슨 값이니? 소문자 x랑 소문자 y 값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근이라는 것은 대문자 xy가 아니라 얘를 만족하는 근이라는 얘기는 소문자 x랑 소문자 y 값이라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이것까지 구하고 나서 이거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뭘 구해야 돼? 대문자 x가 즉 2의 x제곱이 네모가 되는 소문자 x와 마찬가지로 소문자 y를 구하라. 이걸 구해야 된다고.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답 풀고 엉뚱한 거 쓰지 마세요. 답 풀고 제발 그런 실수 많으신 분들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피눈물 흘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요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7번. 자, 요거 싹 다 지우고 싹 다 지우고 7번. 합성함수랑 관련된 문제인데 fx라고 하는 것을 2의 절대값 x제곱이다 이렇게 놨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x 플러스 2가 16이 되는 그러한 실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보통 합성함수 문제에 대해서 합성했었나요? 안 했었죠. 우리가 합성함수 문제 풀 때 이렇게 했거든. fx가 equal k.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인데 이게 상수가 되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전부 다 치환이었거든요. 직접 합성하지 않고 치환한다였어. 이거는 치환한다는 얘기가 얘를 만족시키는 x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요 fx 얘를 t라고 치환해서 그럼 ft가 k가 되는 다시 t 값을 구하고 같이 그 t가 되는 x를 구했단 말이야. 합성 안 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꼴들은 기본적으로 치환해서 풀었단 말이죠. 그 치환은 직접 하는 걸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16이 되는 x를 구하기 위해서 합성하는 게 아니라 이 놈을 세모라고 한다면 그러면 f 세모가 16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세모가 얼마죠? 4가 되거나 마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놈은 4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란 얘기네. 그럼 다시 fx 더하기 2는 결국 2의 절대값 x 더하기 2제곱이고 그럼 그놈이 4가 되거나 또는 마사인데 지수가 음수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4가 되는 x가 2가 되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6이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x는 2 또는 마이너스 6이죠. 아니죠? 4니까 그쵸? 미안해요. x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되거나 이거죠. 그쵸? 오늘 왜 이러지? 오늘 계속 이상한 거 같아 나 있잖아. 아침부터 계속 수업을 했는데 내가 뭐 자꾸 배가 고픈가 봐. 오늘 아침에도 수업하다가 점심에 뭐 먹을까를 생각을 갑자기 나더라고. 막 문제 푸는데 근데 그거 생각하다가 머리가 그 생각이 나고 문제를 풀다가 아까 실수했어. 근데 지금도 또 막 집에서 뭐 먹을까도 생각했어. 왜 이러지? 참 미쳤나 봐 진짜. 자 이거죠? 왜 그럴까? 자 8번 자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다시 더하기 a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 이꼴 빵. 자 얘가 실근을 갖기 위한 a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죠. 이거 치환인 거 맞잖아요. 누구를 치환해야 돼? 세모 치세요. 누구를 치환해야 돼요? 이거죠. 얘를 치환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무슨 꼴인 거야? 얘가 바로 f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꼴인 거라고. 그치? 이게 그 꼴인 거라고.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할 거야. 근데 이게 있잖아. 이 값이 t면 t값 범위는 뭐라고요? 실수 전체라고요. 그쵸? 그래서 얘는 치환해주면 얘를 t로 치환하면 그럼 주어진 이 식을 t로 표현했어. 뭐다? 얘를 제곱한 다음에 2를 더한 거야. 얘가 t면 얘는 t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 그럼 치환된 식을 써주면 내림차순 t제곱 더하기 at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7 플러스 9가 이꼴 0이고 여기다가 뭘 쓴다? 그래도 예의상 범위를 쓰는 습관은 길을 잡고 그런데 그 범위는 실수 전체죠. 됐어요? 실수 전체니까 그냥 2차식인 거야. 이 문제는 뭐야? 그냥 2차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2차식이 실근을 갖는다. 따라서 이거의 판별식, 즉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됐죠? 그러니까 a제곱의 최소값은 36이죠.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a의 최소값을 제곱한 거니까 바로 결국 a제곱의 최소값 얘기하는 거잖아. 36이 정답이네요. 근데 문제 풀 때 뭐라고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실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요 형태니까 무리가 없었지만 분명히 얘가 아니라 이 플러스였다면 그때는 산기에 의해서 t 범위는 2 이상이 된 거였고, 그쵸?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치환해주면 범위가 생긴다. 그거 꼭 주의해 주시고 풀 수 있어야 돼요. 9번 문제. 9번.
지수 방정식은 별로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주의할 게 몇 개가 있어서 그 핵심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9번에 함수 하나는 9의 x제곱이고 다른 하나는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인데 이 두 개가 x는 k랑 만나는 두 점에 대해서 그 길이가 54가 되는 k의 값을 구하래요. 물론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면 그냥 x는 k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x는 k가 있을 때 그럼 만나는 두 점에 대해서 길이는 뭐야? 9의 k제곱에서 3의 k 플러스 1제곱을 뺀 거에 절대값이 이꼴 54가 되는 그러한 k를 구하시오.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죠? 근데요, 이거를 함수를 그려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고. 자, 두 함수를 그려볼게요. 9의 x제곱의 함수를 그렸어. 어떻게 생겼니? 지수함수잖아요. 항상 지수함수는 0,1을 지났으니까 그러면 잘이지? 자, 9의 또 자네. 자, 9의 x제곱 그러면 걔는 0,1을 지나고 그쵸? 증가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야. 이게 9의 x제곱이야. 그러면 3의 x 플러스 1제곱이란 똑같이 증가함수죠. 0,3을 지나요. 이 점을 지나는데 근데 생각해봐. 밑이 더 얘가 크잖아. 얘가 크다는 얘기는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지만 얘보다는 더 완만하다고. 그 완만하니까 언젠가 만난다는 얘기죠. 근데 x는 k라는 선을 그렸더니만 길이가 54가 되려면 지금 요 길이가 2잖아. 그리고 요 길이가 당연히 54가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 둘 다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니까 점점 길이 짧아질 거라고. 당연히 이쪽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k는 뭐란 얘기야? 교점보다는 더 큰 위치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함수를 그렸다면 절대값 할 필요 없이 그 길이는 뭐야? k를 대입할 때는 당연히 그 요 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9의 k제곱에서 3의 k 플러스 1제곱 뺐더니 54가 되었다.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어떻게 푼다야? 치원인 거잖아요. 어떤 꼴인데요? a의 x제곱이 포함된 게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3의 x제곱을 즉 3의 k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면 그럼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3t 넘기면 마이너스 54는 빵이다. 인수분해죠? 9, 6이 54, t-9, t 플러스 6은 빵인데 당연히 지수니까 0보다 큰 거고 그러니까 t는 무조건 9가 될 수밖에 없다. 즉 3의 k제곱이 9인 거니까 k는 2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가 2란 얘기죠. 됐죠?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쉬워요. 자, 10번 문제 별표 칩니다. 자, 10번을 별표 쳐주시고요. 10번 문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요. 10번은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10번. 자, 볼게. 4의 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꼴 0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문제는 간단한데 일단 치환하는 건 맞잖아. 왜요? a의 x제곱이 포함된 어쨌든 그 식 자체에서 항이 3개 이상인 경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 거는 맞아. 얘를 t로 치환할 거라고. 그래서 치환해서 이 함수식을 썼더니 얘는 t제곱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at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 될 거고, 그런데 그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별식, 짝수 판별식 절반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없애주고 넘기면 a 플러스 6이 0보다 큰 거다. a가 마육보다 크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찾았더니만 정답이 1번이래요. 그리고 버럭버럭 우겨요. 맞아요? 뭘 빼먹었다고요? 범위가 빠졌다고.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는 1번이라고 정답 쓰는 순간 틀리는 거야. 근데 얘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대표 문제니까. 드라마 중요하다고. 너의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왜 신랑감을 좌우할 수도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그치? 이거 하나 때문에 서울대를 가느냐, 서울대를 가느냐, 고대를 가느냐 결정되는 거 아니야.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항상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니까 여기서 이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판별식만 쓰는 게 아니라 t가 0보다 크니까 어떤 두 시근을 가져야 돼? 양수 t 값이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t의 값 구했어. 아까 이 문제, 9번 문제 t값 구했어. t값 두 개 나오잖아. 하나는 9가 나왔고 하나는 마이너스 6이 나왔지만 실제 만족하는 k값은 오직 하나였잖아. 왜? t가 음수가 될 수는 없었다고. 그쵸? t가 음수가 되는 놈은 실제 조건 만족하는 근이 아닌 거다 이거죠. 그럼 t가 무조건 0보다는 크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근을 가지려면 이놈은 양의 두 시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2차식이 양의 두 시근을 가지려면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다란 조건 하나랑 두 번째 양의 두 시근이니까 세 번째 양의 두 시근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즉 치환된 이 식의 두 근 합 양수, 두 근 곱도 양수란 조건이 필요하고, 그럼 두 근의 합 2a죠. 그럼 2a가 0보다는 커야 돼. 두 근의 곱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도 0보다 커야 돼. 인수분의 a 마 3 a 뿔 2가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a는 마 6보다도 크고 0보다도 크니까, 그러니까 a는 뭐보다도 커야 돼? 3보다도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1, 2, 3번을 다 만족하는 A값 범위를 구하면 3보다 큰 거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론으로 들어가서 어디냐면 이론 5번으로 가세요. 이론 5번에 제일 끝에 보충학습, 제일 끝에 보충학습 맞죠? 지수방정식을 치환했을 때 2차식이 되는 경우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질 조건, 그게 바로 이 문제라고. 그치? 지수방정식을 치환했더니 치환한 식이 2차 방정식이 됐을 때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질 조건 1, 2, 3 뭐다?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합도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는 그 조건 3개를 써야 되는 거라고요. 판별식만 쓰는 게 아니라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치환해주면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아이씨 진짜
판별식. 너의 인생이 바뀌는 문제라니까 그러네. 참. 자, 이 세 개 조건이 필요한 거라고요. 알겠어요? 야, 진짜, 야, 좋은 대학교를 가면은 인생이 바뀌어, 진짜. 아, 선생님이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아, 내가 서울대 나왔잖아, 얘들아. 서울대 나왔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모든 학교랑 전부 다 미팅이 가능해요. 전부 다 미팅, 소개팅이 다 가능해. 모든 학교랑. 그것도 항상 미팅할 때 일단 최소한 우월적인 위치에서 시작해. 좋았어. 그러니까 좋았어.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일단은 물론 그때 뭐 대학생한테 풋풋하지만 그래도 왠지 서울대 학생이랑 미팅한다라고 했을 때 에이 서울대에는 뭐 좀 뭔가 사이코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딱 나와도 마치 그래도 뭐 연대든 고대든 어디든 다 미팅이 가능하거든요. 좋아요. 인생이 바뀌어요, 진짜. 인생이 바뀌어. 자, 그러니까 이 인생을 바꾸는 문제라고 이게 응? 꼭 나온단 말이야. 대신에 중요한 거야. 이게.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11번 자, 우리는 항이 두 개인 경우 다시 한번 지수방정식에서 항이 두 개인 경우는 유형이 두 가지다라고 했어요. 그쵸? 첫 번째는 뭐야?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이 되는 이러한 꼴과 두 번째는 a의 fx제곱이 이꼴 b의 gx제곱이 되는 이러한 두 가지 꼴이 있다. 거기 이론이 있는 것처럼 할게요. 11번. 첫 번째는 이러한 꼴이 있고 두 번째는 m의 fx제곱이 이꼴 n의 fx제곱이 되는 이러한 꼴이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다가 뭐라고 썼었니? 기억나요? 얘랑 같다는 얘기는 그런데 11번 이론을 봐봐. 미체 조건이 있어요? 없죠? 그치? 그 이론엔 미체 조건이 없잖아. 그 미체 조건이 없으니까 그 이론에 뭐라고 써야 돼? 얘랑 같다는 얘기는 첫 번째 뭐다? fx랑 gx가 같으면 둘은 같은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해야 돼? a가 얼마일 때도 생각하라고요? 3개였죠? 그쵸? a가 -1과 0과 1일 때도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 11번 이론의 두 번째 이제는 얘랑 같은 꼴이면 역시 아무런 조건이 지금 없어. 그러니까 둘이 같은 꼴이면 첫 번째 뭐다? m과 n이 같으면 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다? m과 n이 같지 않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면? fx가 0이 된다면 그치? fx가 0이어도 둘은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자, 항이 두 개일 때의 문제 형태였고요. 그럼 관련된 문제 12번과 그 다음에 13번 두 문제를 한번 볼게요. 12번에 x-2에 x-5제곱이 6의 x-5제곱이랑 같더래. 그 걔를 만족하는 모든 글의 합을 구하는 건데 근데 제일 끝에 단 x가 2보다는 크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그쵸? 그러니까 미체 조건이 그나마 있는 거라고요. 그쵸? 미체 0보다 크다라는. 자, 그런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얘는 뭐냐면 얘는 이미 이 미친 6은 상수기 때문에 뭐 이 세 가지 형태는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되는 거리 얘는 그냥 x 빼기 5가 얼마가 되면 0이면 그치? 왜? 이 형태니까 아니면 x 빼기 2가 얼마면 6이면 되는 거다. 요거죠? 됐어요? 둘이 같다는 얘기는
바로 요 형태가 지금 요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밑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다. 즉 x-2가 6이면 되는 거다. 두 번째는 밑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수가 x-5가 0이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x는 8과 5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x의 x제곱 곱하기 x의 8제곱이 이꼴 x의 x제곱의 제곱이랑 같아지는, 그런데 x가 단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것은 밑의 조건이 완벽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여기다가 네모 쳐놓고 밑의 조건이 완벽한 것이 아니다라고 써놓으세요. 밑의 조건이 완벽한 게 아니라고. 도대체 밑의 조건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뭘까? 밑이 0보다 크고 밑이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게 밑의 조건이 완벽한 거야. 그러면 밑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밑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상황도 밑이 이렇게 될 때도 확인하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밑이 0보단 크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도 생각해야 돼? 1일 때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0보다 크지만 우리는 밑이 마이너스 1, 0, 1 그중에 0보다 큰 놈은 1. 그러니까 x가 1일 때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풀어주면 이거 밑이 서로 다 똑같이 x니까 그러면은 x의 x 플러스 8제곱은 이꼴 x의 2x 제곱 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첫 번째 뭐다? 지수가 서로 같으면 되는 거다. x 플러스 8이 2x가 되면 되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밑이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일 때를 확인해야 되는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가 1일 때를 넣었더니만 당연히 성립하네요. 그러니까 x가 1도 되는 거죠. 보통은 이 조건에 밑은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라는 조건이 대부분 붙어요. 하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은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그럴 때는 밑이 마일 0, 1일 때도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죠? 함정에 걸리지 마세요. 그죠? 함정 문제 걸려서 나중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15번은 아까 풀었는데, 그쵸? 아까 풀었죠? 15번은 치환이죠? 2의 x제곱을 대문자 x, 3의 y제곱을 대문자 y로 치환했고, 물론 치환했으면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된다. 그놈이었으니까 15번은 건너뛸게요. 16번. 우리 1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먼저 16번의 이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근데 16번 이론을 먼저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가 헷갈릴 수는 있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16번의 이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이겁니다. a의 2x제곱 플러스 p 곱하기 a의 x제곱 플러스 q 이꼴 빵. 자,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당연히 뭐 하겠니? 치환해서 풀 거라고요. 그럼 치환해주면 2차식이 될 거고 그 2차식의 근을 풀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이걸 치환했어. a의 x제곱을 c라고 치환했다고. 그럼 치환된 2차식은 뭐가 되겠어요? t제곱 플러스 pt 플러스 q 이꼴 0이 될 거야. 맞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물론 t는 0보다 크겠죠? 그럼 얘의 두 근은 뭐가 될까요?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 이거의 두 근은 뭐죠? 뭐죠? 말하는 근이라는 것은 x값이죠. x에 알파를 대입했다는 얘기는
t에다가 뭘 대입한 거야? 3의 알파 제곱을 대입한 거라고. 맞죠? x가 알파면 t는 3의 알파 제곱이잖아. 그럼 얘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면 이거의 두근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에요. 그럼 그 말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려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니? 곱하면 되죠.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즉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잖아.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치환 후에 두근의 곱인 거잖아요. 그치? 치환했을 때 두근을 곱한 거라고. 즉 원래 방정식에, 원래 지수 방정식에 두근의 합을 구하려면 치환 후에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푼다는 얘기예요. 아 물론 네, 뭐 문제가 있나요? 17번이에요. 16번이요. 이론. 근데 왜 3회 A 알파예요? 3이요? 아 아니죠. 왜 3이죠? 내가 미쳤어 오늘. 자 그래서 A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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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점. 자 그러면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봐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치환했어. 그런데 그게 인수분해가 정말 예쁘게 되면 근을 구할 수 있지만 인수분해가 정말 안 예쁘게 나오거나 또는 중간에 미지수가 끼어 있어서 아예 인수분해가 불가능해서 근을 구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도 벌어진다고.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두근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치환한 식의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그게 16번의 이론이에요. 그 16번의 이론이라고. 자, 한번 볼게요. 17번. 자, 얘를 17번 문제에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1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의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64가 빵이래요. 그럼 이거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럼 결국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구한다고요? 치환 후에 두근의 곱을 이용하라고요. 지수방정식에서 지수방정식의 두근의 합은요. 지수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치환 후 두근의 곱을 이용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아, 얘를 풀기 위해서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버리면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81t 더하기 64는 0이 되는데 그럼 얘의 두 근은 뭐가 된다? 이거의 두 근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라고요. 따라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랑 얘랑 곱한 거고 얘 9. 아, 그쵸. 9죠. 아, 미쳤나 진짜. 자, 그러면 자, 9의 알파 제곱과 9의 베타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해버리면 9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그럼 이것은 뭐 한 거니? 치환된 식의 두 근을 곱한 거라고. 그게 얼마인데요? 64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에 근호를 씌운 거죠. 그러니까 8이네요. 자, 나는 이 문제 풀 때 실제로 알파랑 베타를 구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구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근데 아예 구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 하지만 정답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정답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있잖아.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푼 거가 요 이론에 의해서 푼 거거든. 그 나는 너희들이 이 이론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 16번이 잘 이해가 된 이론은 아니야. 하지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자, 17번 문제랑 16번 이론을 둘 다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17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꼭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풀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18번.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1 플러스 x 다시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꼴 빵임.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역시 치환이죠. 그치? 자 이거는 어떤 꼴인 걸까? 얘는 f 무슨 꼴일까? f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식을 써주면 얘는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그러면 여기는 2의 1제곱 2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그럼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는요. 이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꼴이야? f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꼴이었다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얘를 t로 치환할 거잖아요. 그럼 얘를 t로 치환한 순간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기니까 우리는 치환된 식을 쓸 때는 이놈이 t가 되면 얘는 t제곱에서 1을 뺀 거네요. 따라서 식은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빵인데 반드시 뭐라고 쓰라고요? 반드시 t값 범위를 꼭 쓰라고요. 얼마다? 산기에 의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 돼요. 아, t가 2 이상인 이 이참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k의 범위를 구하래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변으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주어진 이 식은 완전 제곱꼴 t-1의 제곱 마 3이고요. 그럼 그거가 이꼴 마이너스 k예요. 그럼 얘의 그래프는 요게 t축이고 요게 y축이면 그 얘는 1, 마 3을 꼭지점으로 갖는 이차함수야. 물론 0 대입한 건 마이너스 2죠. 그럼 이렇게 생긴 요 2차 함수인데 그런데 뭐라고요? t가 2 이상이니까 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t가 2일 때가 t에 2를 집어넣어주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 나오죠. t가 2일 때가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만 그리는 거니? t가 2 이상일 때만 그려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만 그린 거라고.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이 놈이랑 마이너스 k랑 같은 그러한 값이 존재한다죠. 적어도 하나의 시그널을 갖는다. 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 아,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네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k는 2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게 정답인 거죠. 자, 분명히 치환하면 범위가 생깁니다.
범위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 범위를 구할 때 그 형태가 어떤 꼴이냐? 세 가지였죠? FA의 X제곱 꼴이냐? F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꼴이냐? FA 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꼴이냐에 따라서 범위가 얘는 0보다 큰 거다.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이거는 실수 전체가 되더라 라고 있었고, 그거를 먼저 찾아주고 범위에 한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랑 관련된 거야? 2차 함수, 제한 범위 또는 글의 분리까지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그쪽 파트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실생활 활용, 그 다음에 부등식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제 사실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알았어요. 허리가 와도 허림이 집에 갔잖아. 자, 앉고 이제 시작합시다. 우리 이제 활용 문제들 어떻게 보면은 20번에서 23번까지의 활용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고 했고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질문을 받는 식으로 갈게요. 그래서 자, 뭐 19번부터는 그냥 쭉 그냥 알아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계속 나옵니다. 그냥 풀어보시면 되고. 자, 얼른 지수 부등식으로 넘어갈게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뭐야 말이 해. 근데 이런 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자, 괜히 얘기했다. 자, 2x가 4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얘는 x가 2보다 큰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해? 그런데 마이너스 2x가 4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거는 결국 함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결정됐던 거라고. 엄밀히 말하면 무슨 얘기냐? a의 x제곱이 A의 그냥 fx제곱이라고 할게요. A의 fx제곱이 k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아니지, A의 gx제곱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단순히 이 식을 만족한다면 fx가 gx보다 큰 거냐라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a가 1보다 크다면 얘는 무슨 함수인데? 증가함수니까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때는 증가함수란 얘기는 결국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다. 하지만 두 번째 a가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이 밑이 a인 지수함수는 감소함수니까 오히려 fx가 gx보다 더 작아진다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밑이 1보다 크다면 방향이 그대로, 밑이 0과 1 사이에서 방향이 반대. 그렇다는 얘기는 밑이 뭔지 모른다면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이외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은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볼게요. 24번의 내용이 이 얘기죠. 지금 24번의 내용이 지금 했던 이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1호를 보면 똑같아. 항이 2개일 때, 항이 3개일 때, 뭐 이렇게 한다. 다 같은 얘기라고. 방정식과 부등식은 똑같습니다. 단 밑의 범위에 따라서 방향성만 결정해주면 된다. 이거였고, 한번 2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는 굉장히 쉽고요. 3의 2x-1제곱이 이렇게 돼서 저 3분의 1을 뭘로 바꿀 거야? 밑을 3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가운데 식은 3의 뭐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인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그러면 2x 더하기 8. 자, 주어진 식으로 바꿀 수 있네요. 이렇게 바꿨더니만 어떤 상황이다? 밑이 다 1보다 큰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얘를 푼다는 얘기는 2x-1보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더 크다는 얘기고요. 또 얘를 푼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보다는 2x 더하기 8이 더 큰 거다. 이 두 식을 결국 연립해서 x범위 구한 게 정답인 거죠. 아,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26번 이제는 밑을 2분의 1로 생각한다면 그럼 26번 요거네요. 왼쪽의 것은 2분의 1에 3x-1이고 걔가 크거나 같다. 오른쪽은 뭐야? 밑을 2분의 1로 바꾸면 2분의 1에 몇 제곱인 거니? 2x 더하기 2제곱이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3x-1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어서 2x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풀 때 부등식에서는 항상 뭐를 주의하자? 밑의 범위가 1보다 큰 건지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건지 그것만 주의해서 방향성을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 요것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방정식과 부등식은 완벽히 똑같습니다. 27번 3의 x제곱 마이너스 5 3의 x제곱 마이너스 100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래요. 물론 치환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연수란 조건 때문에 곱한 게 음수란 얘기는 뭐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얘기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x가 그냥 자연수래. 얼마가 되면 될까? x가 얼마면? x가 1이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잖아. 근데 x가 2가 되면 이거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아, 만족하는 자연수 x는 뭐인 거야? 2도 있고 그 다음에 3도 있고 x가 4가 돼도 되는 거죠. 하지만 x가 5가 되면 둘 다 양수니까 안 된다. 그냥 2, 3, 4 세 개인 거네요. 물론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물론 치환해서 풀 수도 있어. 정리하면 안 되죠. 치환해서 풀 수도 있지만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인데요? 3의 x제곱이 5가 되는 x는 로그 3의 5죠. 또 3의 x제곱이 100이 되는 x는 로그 3의 100이죠. 그러니까 곱한 게 음수니까 만족하는 x는 이 두 개의 사이값인 로그 3의 5랑 로그 3의 100 사이값이다. 그 사이에 만족하는 자연수 x를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 3, 4 세 개였다고. (29번)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2분의 x 더하기 4제곱 플러스 a가 얘가 항상 만족한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항상.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한대. 마찬가지예요. 항이 3개 이상 있을 때는 치환이라고. 그럼 누구를 치환할 거니? 이 상황에서는 2의 2분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되겠죠. 자, 얘를 t라고 치환했어. 그러면 주어진 식은 그럼 2의 x제곱은 t제곱이니까 얘는 2t제곱. 그 다음에 2의 2분의 4제곱은 결국 2의 제곱이고 4니까요. 마이너스 4t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아, t에 대한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가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걔가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판별식이 0인 거죠.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였죠. 그죠? 축이랑 만나지 않는다. 근이 없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다. 그래서 이거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다. 짝수 판별식 절반제곱 4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다. A가 결국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라고 쓰면 정답 맞아요. 근데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거듭말하지만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왜요? 범위, 그쵸? 항상 범위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정답이 나왔어. 왜 나온 거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운이 좋았던 거라고. 실제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t는 0보다 크다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함수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 함수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그래프를 추정한다면 얘를 다시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2 곱하기 그러면 t제곱 빼기 2t니까 t-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a 그리고 마이너스 2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t축일 때 대칭축이 얼마인 거야? t가 1일 때가 대칭축이니까 그러면 얘가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오른쪽 상황에서의 그림을 그렸을 때 대칭축이 t가 1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도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이렇게 돼도 얘도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결국 뭐다? 1을 대입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t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a-2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판별식은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이차함수의 근을 판별할 때 쓰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게 아니라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정의된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 써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의 그래프를 t가 0보다 큰 상황에서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낸다고요. 볼래요? 지금 문제는 우연히 성립한 거야. 그건 뭐 때문인 거니? 대칭축이 0보다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립한 거거든요. 자, 문제를 바꿀게요. 그럼 이 문제를 만약 바꿔서 값의 부호를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바꿨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이렇게 바꿨어요. 플러스로. 그러면 정답 어떻게 될지 한번 추정해보자고. 자, 얘를 플러스로 바꿨어. 그러면 똑같죠? 얘를 t로 치환할 거잖아요? 그럼 치환된 식은 쟤랑 똑같아.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잘못 푼 풀이식 뭐야? 판별식만 가지고 풀었다면 즉 첫 번째
뭐야? 잘못 생각. 판별식만 가지고 풀었다면 항상 0 이상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이것처럼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짝수 판별식 절반 제곱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넘겨주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런데 왜요? 잘못 풀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잘못된 생각이니까. 근데 어쨌든 판별식까지 풀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풀라고요? 실제로 제대로 풀면은 즉 그래프를 그려서 제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이 식은 사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가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t는 0보다 큰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대칭축이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대칭축이야. 근데 마이너스 대칭축인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는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건 맞잖아.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도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항상 0 이상인 건 맞잖아. 근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t가 0보다 클 때는 항상 0 이상인 게 맞다고. 하지만 이렇게 생기면 얘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되는 거고 되는 거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야 되는 거야? 0을 대입할 때 값이 t에 0을 대입할 때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즉 t에다가 0을 대입한 결과인 a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얘가 제대로 된 정답이고 요거는 잘못 푼 풀이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푼 거는 이거는 잘못 푼 풀이식인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치환해주면 범위가 생긴다 이놈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직면하게 돼요. 이해되네 지금? 요소야 요소야 이해돼요? 이해되죠? 자, 안 될 것 같은데. 좋다. 자, 우리 이거 중요하다고, 이거. 이 문제. 그래서, 문제를 바꾼 요 형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복습 꼭 해주세요. 자, 이제 어려운 문제 끝났습니다. 이거 딱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후반부에 풀 것 중에 어려운 건 딱 하나고, 이제부터는 쉬운 거야. 말고 자, 쉬운 거라고. 자, 30번 문제입니다. 30번. 30번에 49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56 곱하기 7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34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x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항이 3개 이상이니까 치환하겠죠. 7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이 치환된 식은 t제곱 마이너스 56t 플러스 34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인수분해 되나요 이거? 인수분해 되긴 되겠죠. 뭘까? 343이라는 숫자랑 56 뭐지? 네? 이게 뭐라고요? 7의 세제곱이라고요? 그러면 49 곱하기 7인 거네? 얘가 49 곱하기 7인 거고 이거는 49 더하기 7인 거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t-49 곱하기
t-7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t가 7에서 49란 얘기네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값은 뭐야? x 값인 거죠? t의 값이 아니니까 반드시 구했으면 여기서 얘를 최대, 얘를 최소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뭘로 바꿔야 돼? x로 바꿔야 돼. 근데 t라고 하는 놈을 우리는 7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바꿨으니까 얘가 49일 때가 x가 뭐다? 마이너스 2인 거다. 왜 이걸 먼저 얘기한 거니?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댈 때가 더 작을 때야. 그래서 이 값이 49가 되는 x는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얘가 7이 되는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 범위는 마이부터 마일까지고, 그러니까 얘가 x의 최소값, 최대값이다. 됐죠?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x의 범위인 거지 t값 범위는 아닌 거야. 네 문제만 더 하면 끝나네요. 단위는 좀 작아요. 32번입니다. 32번. 자, 무슨 얘기냐면 이 32번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x의 3x-2제곱이 걔가 x의 x 더하기 4제곱보다 더 크대요. 근데요, x가 0보다는 크대. 자, 다시 한번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x가 0보다 크다에다가 네모 쳐놓고 뭐라고 써야 돼요? 밑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죠? 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써놓으세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자, 근데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뭐를 주의해야 돼? 방정식은 별 상관이 없어. 근데 부등식은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지 1보다 큰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얘는 0보다 크다라고만 나와 있는 거지 그게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풀려면 첫 번째 x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경우, 두 번째 x가 1보다 큰 경우로 나눠야 돼요. 물론 x가 1이면 당연히 성립 안 하니까 걔는 쓸 필요 없고요. 그럼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때는 감소함수니까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때는 3x-2보다 x 더하기 4가 더 큰 거다라고 써야 되고, x가 1보다 크면 방향이 그대로, 즉 3x-2가 x 더하기 4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요거 풀어버리면 2x가 6보다 작은 거다. 그러니까 x가 3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x가 3보다 작으면서 0과 1 사이에 있는 거는 0과 1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x가 3보다 크다겠죠?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3보다 큰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 또는 이거가 정답인 거잖아. 실수하기가 되게 쉬워요. 자꾸 0보다 크다를 1보다 크다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불완전한 거라고. 31번 이론에 보면 31번 이론에 그래서 지수 부등식에서 거기 보면 31번에 밑이 미지수가 있다면, 근데 그 부등식을 풀 때는 그럼 그때는 뭐다? x가 1일 때랑 0과 1 사이에 있을 때랑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풀라고요. 그렇죠? 물론 얘도 x가 1일 때는 생각을 해본 거야. 당연히 안 됐으니까 쓰지 않은 것 뿐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밑이 미지수일 때는 범위를 다시 한번 나눠줘야 된다.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쉽죠 그쵸? 34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9의 x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9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러한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야. 마찬가지죠? 얘를 치환합니다.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주면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2at 더하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항상. 그런데 우리 뭘 쓴다고요? 여기다가 반드시 t가 0보다 크다라고 써야 된다고. 그런데 있잖아. 우리 요 문제 여러분들이 그 수학 상을 하면서 이 함수 파트에서 요 문제 풀 때 되게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 t 앞에 개수가 미지수일 때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왜? 대칭축이 미지수니까 훨씬 더 그래프적 생각이 더 어렵게 나왔을 거라고. 도대체 뭘까? 항상 얘가 0보다 크는 것 같아야 돼. 근데 t가 0보다 클 때야. 만약에 이 상황에서 t축인데 y축이고요. 만약에 첫 번째 대칭축, 이거 대칭축 얼마죠? a죠? 대칭축은 t는 a잖아요. 그러면 이 대칭축이 0보다 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a가 0보다 큰 경우에 a가 있다면, 그럼 그때는 t가 0보다 큰 경우에 주어진 함수가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그럼 그 함수는 그냥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야. 이차 함수가. 아니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야. t가 0보다 큰 범위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이 범위 내에서는 함수가 결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면 된다고요. 즉 어떻게 되면 되는 거니? a를 대입한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t에다가 a를 집어넣은 값, a를 대입했어. a제곱, a를 대입했어.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넘겨주면 a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건데 a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는 0보다는 크고 제곱이 9 이하가 되려면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a가 0보다 클 때는.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다시 이 함수는 t축이고 y축일 때 대칭축이 a인데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대칭축이 여기 있는 거라고요. 여기 있을 때는 그럼 그 함수가 자 이렇게 생기면 역시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항상 0 이상인 건 맞잖아요.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겨도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 이 함수가 정확히 딱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겨도 t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항상 0 이상인 게 맞다고. 얘도 만족하는 거라고. 물론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뭘 대입한 값? t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이 t가 0을 대입한 값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0 대입했더니 9죠. 그럼 항상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a가 0 이하일 때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건 항상 성립해요. 그리고 이때도 성립해요. 그래서 따라서 최종 정답은 a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다가 정답인 거야. 얘는 사실 수학 원 단원이라기보다는 수학 3단원이에요. 그래서 2차 부등식 이 파트 또는 2차 함수 파트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여기 지수 부등식 또는 지수 방정식 풀 때 고생 많이 할 겁니다. 풀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34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이유는 2차 함수 때문인 거야. 두 문제만 더 할게요. 두 문제만 더 할게. 저거지. 전에 졸고 있네. 두 문제만 더 할게. 자, 보겠습니다. 35번. 마이너스 2에서 이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지막으로 b 곱하기 8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자 얘가 성립하는 b 마이너스 a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건 되죠? 이건 뭐냐면 그냥 연립부등식이에요. 다음과 같이 부등식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얘를 만족하는 부등식과 얘를 만족시키는 부등식을 연립하라는 얘기니까 그럼 첫 번째 자 U식을 만족하는 부등식 그 다음에 이 식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따로따로 생각한다면 1번은 당연히 얘를 만족하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할까? A만 남겨놓는 거죠. A만. 그래서 얘를 풀겠다는 얘기는 A만 남겨놓고 넘겨주면 그 말은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한 거예요. 근데 부등식이지만 항상 지수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2의 x제곱 곱해봤자 양수를 곱한 거니까 방향은 안 바뀝니다. 얘는 a가 작거나 같다. 2의 x제곱 곱하면 얘는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게 1번식인 거죠. 그 다음에 2번식도 마찬가지로 이걸 풀기 위해서 b만 남겨놓자. 그 양변에 8의 x제곱 즉 2의 3x제곱을 곱한 거야. 그럼 2의 3x제곱을 곱하면 여기는 b가 되고 그럼 여기는 2의 3x제곱을 곱하니까 2의 x 더하기 1제곱이 되네요. 풀면 돼요. 요거 얘 풀어주면은 어떻게 생긴 놈인 거니? 밑이 얼마인 지수함수죠? 밑이? 상관없어요. 밑을 2로 봐도 되고 밑을 2분의 1로 봐도 돼.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수의 밑이라고 한다면 미지수 x를 생각했을 때 그 미지수 x를 생각했을 때 얘랑 얘를 말해요. 그 얘는 밑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봐. 얼마인데요? 8이죠. x가 마이너스 1 대 8이라고.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2분의 1이네요. x가 2일 때가 y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런데 a가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그럼 a는 요것보다 더 y는 a가 더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따라서 a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y는 a가 요 노란색 함수보다 작거나 같은 파트에 있어야 된다. a는 2분의 1 이하다.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얘는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풀어볼게.
x 범위가 마이부터 2까지면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2분의 1인가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8이네요. 그럼 얘도 똑같이 2부터 8까지를 취하는 거네. 근데 b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항상. 그러니까 b는 어때야 되니? 8 이상인 거죠. 그렇게 되는 b 빼기 a가 최소가 되려면 b는 작아야 되고 a는 커야 된다. 그러니까 b가 작다, b는 8, a는 커야 된다, 2분의 1. 8 빼기 2분의 1이 정답인 거네요. 함수를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지 않고 이것처럼 범위만 구해서 만족하는 미지수 a, b의 범위를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7번은 실생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풀어보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접근을 해볼게요. 37번 우리 천천히 볼게요. 천천히. 어느 연구소에서 미생물 A랑 B의 개체수의 변화량을 조사했는데 어느 정오에 조사했더니 A랑 B는 각각 5120이랑 1이었다. 이렇게 됐대요. A라고 하는 애는 5120이었어. B는 1이었어. 이 얘기죠. 그런데요. 얘가 시간당 A는 4배씩 증가한대요. B는 2배, 4배, 8배, 16배로 증가한대요. A가 B의 10배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뭔 말이냐면 1시간이 지났어. 그 얘는 뭐가 되는 거죠? 4배가 되는 거죠. 그 1시간 지나면 이것은 5120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1시간 또 지나면 또 5120 곱하기 또 4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땡땡땡. 얘는 처음에 한 마리였는데 1시간 지나면 2배가 된다죠. 1시간 또 지나면 다시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다시 4를 곱한 거야. 2의 제곱을 곱한 거야. 1시간 또 지나면 이제는 여기다가 2의 제곱을 곱하고 또 2의 세제곱을 곱한 거야.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할 거냐면 n시간이 지난다면 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n시간 지났어. a는 뭐가 될까? n시간 지나면 a는 5120은요. 5120은 10 곱하기 2의 9제곱이죠. 그러면 자 n시간 후가 됐어. 그러면 a는 어찌 되는 거니? n시간 후가 되면 10 곱하기 512 2의 9제곱 이 처음 값이었는데 1시간 지날 때마다 2의 제곱배가 되니까 그럼 n시간 지나면 2에 뭘 곱한 거야? 3시간 지날 때 2의 6제곱 곱한 거잖아요. 그럼 n시간 지나면 2에 2n제곱을 곱한 거죠. n시간 지나면 b는 이게 1시간 지난 거야? 2시간 지난 거야? 3시간 지난 거야? 3시간 지난 게 2에 1 더하기 2 더하기 3제곱이죠. 그럼 n시간 지나면 2에 1 더하기 2 더하기 3부터 n까지의 합이잖아요. 뭘 묻고 있는 거야? n시간 지났더니 a가 b의 10배래요. 그러니까 a가 10 곱하기 이거 2에 2n 더하기 9제곱이 이꼴 b의 2의 1부터 n까지 합 이거의 10배란 얘기잖아요. 10 지워지고 밑이 같으니까 그래서 2n 더하기 9가 1부터 n까지 합과 같아지는
n의 값을 구하는 거죠. 어차피 뭐 객관식이니까 그죠? n 대신에 여기는 보기인표 대입해서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자 나는 이 문제에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 사실 처음부터 내가 문제를 풀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몇몇 문제는 바로 처음부터 식을 딱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뭐 복리법 이런 문제들. 그런데 뭔가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기가 복잡한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일단은 값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값들을 일단 나열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열된 결과로부터 식을 도출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결국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귀납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고. 나열해서 나열된 것으로부터 일반화를 하는 거. 즉 복잡할수록 귀납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나열 후 식을 일반화하는 거죠.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씩 처음부터 식을 세우기가 힘들 수도 있다.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식을 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날 때의 결과들을 나열하다 보면 n시간 지났을 때의 결과를 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자는 얘기예요. 복잡하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수 방부등식까지의 내용이고요. 우리 그 10분 뒤에 데일리 테스트 들어갈 건데 그 과제 밀리신 분들 빨리 과제 제출하시고 테스트 아직 완료 안 되신 분들 있어요. 테스트 완료 안 되신 분들 네. 네. 그러니까 가야 되는 이유가